저출산 문제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이제 나라 지킬 군인도 부족해질 위기입니다.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 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초점을 주거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네, 박조은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이어질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늘려서 오는 2020년에는 한 해 44조 5천억 원을 쏟아붓고 이와 별도로 5년 동안 34조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3만 5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가운데 36제곱미터 투룸형 5만 3천 호를 신혼부부에게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하남과 미사, 서울, 오류 등 수도권 5개 지역에 이런 신혼부부 100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행복주택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천만 원이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0.2%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임대주택 우선순위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포함되고 어린 신혼부부일수록 우선순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조은 기자, 난임 부부 치료도 확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3일 동안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난임 근로자라면 이 연차 휴가를 다 썼더라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인데요. 오는 2017년 도입 예정입니다. 또 난임 부부에게 의료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제왕절개로 분만하면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0에서 10%까지 낮추고 무통주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비급여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게 이 초음파 검사인데요. 일정 횟수까지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임산과 출산에 관련한 이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을 현행 20에서 30% 수준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면 사실상 임신과 출산 진료 검사비가 무료가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YTN 박조은입니다.